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마이캐뉴스 케어만입니다. 어젠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들어갔는데요. 어제도 뭐 오후장이 그닥 좋지는 않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지금 하방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10일간 영상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수 시나리오 구간 안으로 대부분이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준비하셔야죠. 저도 지난 10일 동안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매도만 많이 쳤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뭐 그전에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9월부터 해서 한 9월 17일까지는 그냥 우리가 매수 준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매수 포인트 잡아드릴 때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지난 10일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동진 세미캠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4%, 15% 나오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PER이 10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평가 맞습니까? 예, 저평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라 그랬을까? 그냥 매크로가 안 받쳐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뭐 실제로 뭐 가끔 댓글 다시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도 그냥 저평가 맞아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실적은 언젠가 꼭 한번 알아봐주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선 믿음을 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최근에 제가 리포트 드린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도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번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나서 아주 반등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 뭐 이 정도까지 장이 그닥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러다 지난번처럼 제가 볼 땐 크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할 만한 내용들도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신용 잔고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 매수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뭐 매물이 아주 많이 출회될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략주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거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많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이 왔어요. 자, 오늘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HBM 안 좋고, 반도체 안 좋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딥페이크 쪽은 좀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이건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된 내용들 조금 길게 보자. 그죠? 미국 세일 시즌까지는 보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은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최근에 반등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은 날 뭐합니까? 수익 실현 해주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뭐합니까? 정리 안 하면 또 현금이 또 안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익성이 높진 않아요. 저도 LG에너솔루션 38만 원에 잡아가지고 겨우 정리했는데 수익률이 뭐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 현금 마련해서 가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생각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익 난 거는 계속 홀딩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은 수익 좀 많이 난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조금 이분파, 뭐 아니면 마이너스 2, 3% 중에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것들, 아니면 마이너스 4, 5%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퉁퉁퉁 정리해 버리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략했던 지난 10일간의 영상들 모니터링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공략해 주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쪼록 뭐 어차피 저야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결정이나 의사결정을 너무 이제 수익이 만 5%, 6%, 3% 이렇게 난 것들을 너무 고집스럽게 보지 마세요. 안 좋을 땐 더 싼 거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녀석이 지금 당장 더 올라갈 만한 확률은 상승률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판단에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도 비만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만 관련해서 블루엠텍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있긴 한데 그는 워낙 경영 분쟁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정리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간에 또 한 번 또 지분 경쟁이 나오면 그런 이슈까지가 저는 그걸 또 상승 요소로 사실은 또 생각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라면 이야기도 드리면서 삼양식품 이야기 드렸는데 수출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주가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당장 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요즘 제가 이야기 드린 주제는 조정 후 매수를 준비하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미반도체라든지 B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이스페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지 세미캠도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저평가 구간에 상당히 많이 들어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임만 잘 잡으면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급락하고 반등이 올라오고 다시 눌린다고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걸 커버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 구간에 들어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때가 되면 올라가는 이런 쪽인데 이 구간 어딘가에서 우리 골짜기에서 매수를 해주는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좀 더 면밀히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매수 시나리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영상 체크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전지, 글쎄요, 이거 우리 수익 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눌림 들어오면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2만 1천 원 구간에서 매수는 해주는 의사결정은 좀 해줘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피올 뭐 그렇고요. 트레이딩 포인트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 드렸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것도 뭐 지금 평균 매수단까지 조절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다 들어갔으면 그럴 만한이 없고, 감성 코퍼레이션도 뭐 오늘 그냥 이 정도 상황에서는 괜찮죠. 이건 특히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수출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기 노래하는 것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정리 대상이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트레이딩 포인트 들어간 거, 블루엠텍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항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틀림없다. 워낙 뭐, 저는 오히려 경영 분쟁이 이루어졌으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분 막 사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그 엄마하고 딸이고 장남 뭐 아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분 경쟁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주가가 상당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죠? 그거 진행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뭐 회사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들고 가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수업 같은 경우 트레이딩 포인트 맞고요. 근데 저는 뭐 오늘도 뭐 제가 볼 땐 제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섰던데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8월 29일 영상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HK인후에는 공략하려고 했는데 저는 못 샀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약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SK오션플랜트는 오늘 보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를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포인트 들어섰고요. 아주 좋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삼성전기 대신해서 사막 컨덴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막 컨덴서가 드디어 눌림이 제대로 들어왔죠. 전저점 부근 근처까지 왔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생각에 양봉 보고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더 하락할 만한 사유가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만 1천 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홀드 하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도 아직 분할 매수 끝나지 않아서 계속 홀딩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는 제가 현대오토에버는 연말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리아 FD나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눌림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데 원점 타격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동차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눌리고 있는데 자리 잡히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방전지 쪽에 또 코리아 FD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 캐니스터니까 여기는 실적이 나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카 쪽은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차종도 확대해 나가는 내용들이니까 눌림 들어왔을 때 제대로 잡아주면 또 한 번 또 수익성이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세방전자 코리아 FD 매수하고 수익 실현할 때 그때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윙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영공장 앞에서 이야기 드렸고, 비올 같은 경우도 한번, 이게 최근에 보면 8월 28일이잖아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고, 비올 같은 경우 그냥 저는 홀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같은 경우는 2분인데 거의 뭐 그냥 그 정도면 됐죠. 그냥 어차피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뭐 홀드하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렸고 리노버 같은 경우 제가 19만 원 언더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간이 약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제 말씀드린 대로 들어왔잖아요. 왜냐 하방이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18만 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부터 공략 준비해야겠죠. 뭐 보고요? 양봉 보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양봉 안 뜨면 절대 반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하방으로 내려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봉이 안 뜨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무조건 아닌 거야.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했다 크게 다친다니까. 왜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죠? 자, 교촌 FMB 계속 뭐 8,400원에 매수했는데, 그냥 가져가죠, 뭐. 연말까지 가는 것도 실적이나 변화. 어차피 저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을 3분기 말이나, 그죠? 4분기 보고 가는 종목이라서, 한 번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보시면 어떤 관점이 좀 차이가 있나고 생각이 들어요. 직전 아마 열흘 정도 내용들 잘 많이 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머니케어 뉴스의 가치가 표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매수 포인트 잡을 때 바로 매수하자라고 한 것들 거의 없잖아요. 시나리오 잡았는 구간에 지금 다 들어섰다는 것들. 뭐 심지어는 MC넥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제가 매수 구간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도 MC넥스 같은 경우 지금 매수 구간에 들어섰잖아요. 이제부터 매수를 하는 거지. 그때 만약에 제가 영상 파트론하고 MC넥스 이야기 드릴 때 파트론은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MC넥스가 좀 더 저는 관심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MC넥스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주가가 아주 좋은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열흘 동안 제가 적어도 말입니다. 8월 한 25일이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아마도 매수했었던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트레이딩 포인트 몇 개 들어간 거 제가 마녀공장, 감성코퍼레이션, 비올 정도 하고 저 블루엠텍 뭐 이 정도는 트레이딩 포인트 들어가는 거니까 뭐 바로 하셔도 되는 것들이긴 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요 그렇다는 거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저는 홀드하고 갈 겁니다. 어차피 왜냐면 업사이드로다가 100% 보는 종목이 사실은 다운사이드로다가 마이너스 30 가는 거 뭐 비중 뭐 5% 정도 되는데 그냥 뭐 가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한 건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고 감수하겠다는 뜻이겠습니다. 왜 먹고 싶은 건 있으니까 뭐 비만 관련된 내용들은 저는 앞으로도 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동안 여러분 관심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매수하려고 했던 거 이런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드디어 그 구간에 들어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좀 해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난 10일 동안 제 영상을 보고 바로바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아마 추석 전까지는 저는 분명히 원하시는 공략 포인트 있는 것들은 매수를 해주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조정은 한 달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 우리가 28일부터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전부터.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게 되면 생산 지연이 뭐 한 달 정도 돼 있고 지금 뭐 법적 문제도 있고 뭐 연방정부에서 독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은 원래 안 좋은 내용들은 한 번에 다 쏟아지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성이 꺾이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또 파악하고요. 올해 내로는 더더욱이나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내용에서 주가 차트 그냥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모양을 암기가 되십니까? 지난번에 8월 5일 날 뚱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 정도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보다 지수의 저점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600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왔어요. 이 아방으로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추석이 있으니까 열려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저점 구간이 지수는 열려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여기 올라오는 구간이 2주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원점이잖아요. 저는 원점 구간 타격 이 근처 어디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17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좀 뒤로 미루세요. 뭐, 이 아래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몇 종목, 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좀 더 눌리는 경우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가 있으니까 지금 버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저는 철저하게 만약에 내가 드리블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버티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투정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투정을 할 타임이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또 종목들 관련된 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